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진도를 끝냅시다. 네, 진도를 끝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지적법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 또 지적법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지적법에서 제일 외우기 힘든 것들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지적법 맨 처음부터 또 하고, 요번에 지적법을 뿌리를 뽑자. 끝내고, 자, 그리고 이제 등기법 넘어가면 또 다 까먹겠죠? 네. 자, 그러면, 자, 프린트 복수 문제 있죠? 복수 문제 봅시다. 네, 자, 복수 문제. 자, 1번부터 보시죠. 경계에서 일단 지상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죠. 지상경계 설정 기준은 상중하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상중하. 자, 언제 상단부요? 절토. 자, 절토 나오면 상단부. 이거 맞는 거죠? 자, 언제 중앙이에요?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 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자, 그 다음에 해면에 접하면 최대의 만수 그랬죠? 소유권이 다르면 소유권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 경계를 설정하는데, 지상 경계를 설정하는데,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딱딱 박아 놓으면, 여기 선을 그으면 경계가 된단 말이죠? 여기 집이 있단 말이에요. 자, 건물에 걸치게 지상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자, 건물에 걸치게 지상 경계를 설정할 수, 자,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없다. 그리고 걸칠 수도 있는 예외가 4개 있어. 4개. 4개가 뭐예요? 네? 판, 사, 공, 관. 그랬죠? 자, 판사, 공관. 자, 판사님은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 자, 요거 4개는 걸치고 나머지는 걸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걸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네. 원래는 걸칠 수 없다. 암소리 안 하면 이게 원칙이에요. 네, 걸칠 수 있는 게 이제 4개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번에 3000분의 1이 보입니다. 3000분의 1이면 취소 면적이 1이죠. 1제곱미터인데. 자, 만약에 한 필지가 0.1이 나왔으면 이걸 뭘로 써야 돼요? 1로 써야죠. 1. 최소 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3000분의 1. 자, 3번.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부동산 종합 공부를 누가 운영해요?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 운영합니다. 소관청. 자, 여기에 대한 복제 관리. 자, 복제 관리는 누가요? 지적소관청. 자, 여기도 지적소관청이죠. 자, 복제 관리가 나오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복제 관리는 소관청이 하고 지적 공부의 복제 관리는 장관이 하고 그랬었죠. 전부 다 부동산 종합 공부니까 전부 소관청한테 맡겨놨다라는 거죠. 자, 장관이 복제 관리하는 건 지적 공부가 꼭 나와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4번 보시죠. 1번.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되면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 자, 누가 복구해요? 지적소관청이 복구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아무 동네나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한정하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이나 축척 변경, 자, 정밀도가 높아진 이런 지역에만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다. 요거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번. 복구할 때 소유자는 어떻게 해요? 소유자는 등판 하여야 한다까지. 자, 등판하여야 한다.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등기 판결만 됐다. 자, 4번.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죠. 자, 컴퓨터로 만든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연구 보존하게 돼 있고, 얘네들이 복구 책임도 있습니다. 자, 이거 반출이에요, 복제예요? 복제. 자, 요 복제 관리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네. 요거 복제 관리는 장관, 관리는 시도지사. 자, 5번. 복구자료 조사 측량이 완료되어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하는데, 자, 미시죠? 온 오프라인에 다 사전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며칠? 15일. 자, 15일. 자, 술 한잔 했죠? 술 깨는데 며칠? 15일 이상 게시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5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자, 복구까지 봤고요. 자, 6번 축척, 5번 축척 변경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진도 나가면서, 자, 따져보도록 하죠. 진도는 축척 변경서부터 나갈게요. 자, 우리 교재 51페이지로 갑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로 갑니다. 자, 51페이지. 51페이지에 이제 축척 변경이 나오겠죠. 다음 주에 또 할 건데요. 축척 변경은 뭐 자꾸 해서 외울 수밖에 없는 게, 작년 기출문제에서도 제일 12개 중에 어려운 문제가 축척 변경이 나왔어.
결국은 축적 변경은 뭐 해마다 계속 내고 있고 제일 어려운 축으로 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게 막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몇 년째 계속 출제하고 있다는 거. 참 뭐 안타깝지만 뭐 외울 게 좀 많이 있죠. 자, 외워야지 뭐. 네. 자, 축적 변경. 일단 축척이 우리나라에 축척이 몇 개 있어요? 네. 일단, 네. 자, 우리나라 축척이 지적법에 몇 개 있다? 네. 3개? 자, 다시 1200분의 1 기억나셔야 돼요. 1200분의 1. 자, 요거 곱하기 2 600분의 1. 자, 나누기 2400분의 1이죠.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9구단을 외우세요. 9구단. 예. 그래서 62, 24. 2배씩이죠. 2배씩. 그 다음에 임야도에는 딱 2개 쓰죠. 3000분의 1. 또 하나 6000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5개 있었다가 2개 추가. 2개 추가. 500분의 1과 1000분의 1. 이렇게 해서 지적도에는 총 7개의 축적을 다 쓰고 임야도에서는 그 중에 2개만 쓴다. 이거 이제 안보가 한 2번 정도 써보시면 좋아요. 예, 자, 이게 변경되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둘 다예요? 올라가요. 자,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축적 변경 언제나 정밀도를 높이는 거고, 축적 변경은 지적도다, 임야도다, 둘 다다.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 임야도에 둘 다예요. 자, 언제나 지적도에서 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적도예요. 그죠? 자, 우리 임야도 X라고 책에 썼던 기억이, 임야도 X라고 썼던 기억이, 예? 썼겠지, 뭐. 예. 됐어요. 뭐 확인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예. 자, 앞에 보세요.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언제나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이는 거죠. 네,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거. 요게 축척 변경입니다. 자, 축척 변경은 도면을 넓혀내는 거죠. 넓혀내는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의를 좀 해줘야 돼. 도면을 다 세로 그려야 되니까, 자, 얼마나 동의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래서 전원 동의는 필요 없고요. 처음에는 3분의 2만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축척 변경합시다 라고 제출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해?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도 역시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도면을 세로 그리겠다 그러면 일단 소관청이 신청을 받았든지 직권을 하든지 어쨌든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받아서 자, 이거를 축척 변경 위원회로 넘기는 거죠. 자, 축척 변경 위원회는 누구 친구들? 소관청 친구들죠. 우리 김포시장 친구들. 김포시장이 자기 친구들. 자, 몇 명이나 모아요? 5명에서 10명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의견을 받도록. 그래서 보통 위원회를 만드는 경우는 자기가 결정하기 귀찮으니까 넘겨가지고 저기서 한 거다라고 하려고. 그래서 만드는 게 위원회입니다. 15명 간데 꼭 5명에서 10명의 위원이 있죠. 자, 우리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자,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누가 더 세? 돈 많은 애. 이거 다 외웠네 이제 벌써. 그래서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그죠? 위원회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의결을 받으면 이 의결서에다가 동의서를 붙여가지고 소관청이 시도지사한테 가는 거예요. 시도지사한테 가서 뭐예요? 승인을 받는 거죠. 자, 승인 받아서 그 동네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는 경우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고요. 자, 장관 승인은 없어요. 소관청 승인 없어요. 자, 무조건 시도지사가 승인해주게 돼 있죠. 자, 시도지사 승인해주는 사가 3가지가 있어요. 반지중. 이 3가지는 승인상이죠. 제가 요즘에 고민상이 생겼죠. 지번 변경 때문에 그렇게 진짜 고민이에요. 고민 지금. 지번 변경.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쓰면 안 되겠다. 자, 요거를 요즘에 제가 이제 막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 제일 문제가 이제 지번 변경. 그다음에 축척 변경.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개편.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그 동네 지번을 새로 부여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자, 얘네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또 지금 지번 변경. 그다음에 축척 변경. 자, 그다음에 반출. 얘네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외워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되게 고민을 하다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겠어요. 그래서 지축행 이렇게 외웠잖아요. 지축행 그러니까 지가 또 반지축 지가 지목 변경이랑 자꾸 헷갈리더라고. 지목 변경. 그래서 지번 변경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네, 지목 변경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간평에 이게 나왔어. 간평에 지목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났다. 또 이 지루 외우면 또 헷갈릴까봐 막 걱정스러워가지고 지루 안 외우고요. 네, 번으로 좀 바꾸려고. 번으로 바꾸려고 번. 지루 안 하고 이제 번. 번으로 바꾸면 이제 번축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번척으로 바꾸려고. 잘하면 번쩍. 네, 번쩍. 그 다음에 행정구역은 그냥 행으로 가려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그 뭐가 돼요? 번쩍 행사. 괜찮지 않아요? 번쩍 행사. 네. 번쩍 행사, 이건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본번을 부여한다. 본번. 번쩍 행사는 본번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원래 지번 중에 본번으로 부여하는 거죠. 네, 이거를 준용하는 경우가 3개가 있다. 번쩍 행사는 본번 이렇게 외우시고요. 여기도 기왕 나온 게 번쩍 똑같이 가려고. 네, 대신에 반출이죠. 반출. 반출 이거는 출로 가요. 출. 출은 시도자 승인이죠. 출시. 그래서 번쩍 출시. 번쩍 출시는 승인상.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자꾸 만드는 이유는 얘랑 두 가지가 똑같이 겹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쩍 행사, 번쩍 출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묶어 보려고요.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은 시도사 승인 받는다고 X죠. 그래서 승인 받는 경우는 딱 3가지입니다. 딱 3가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번쩍 출. 시. 그래서 번쩍 출 시. 시는 시도사 승인.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외워 놓으시라고 두 개를 나란히 한번 써봤어요. 좀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 바꾸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외울만 하잖아요, 그죠? 번쩍 행사, 번쩍 출시 그러면 외울만 하니까 출시, 시도사 승인 이렇게 해서 암기 좀 해주세요. 축척 변경은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시도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번을 붙일 때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본번으로 붙인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외우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럼 내용상 들어가 보죠.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려면 동의서를 내야 되고 또 의결서를 내야 돼요. 당연히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유를 쓰고 명세를 쓰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출제할 거리가 없어요. 대신에 동의서를 낸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의결서를 낸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동의서 의결서를 한번 첨부해가지고 시도사한테 제출하고 시도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승인 신청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게 종종 나오고 있어요. 승인 없이도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는 조그만한 토지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인 없이도 축척 변경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작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에서 제외됐대. 그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X.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합병을 하려는 토지가 두 개 있단 말이죠. 축척이 다르면 합병이 안 돼. 그래서 합병하려고 축척 한 필지만 조금 좀 바꾸겠다. 이럴 때 축척 변경할 때, 이럴 때는 승인 없이도 축척 변경할 수가 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긴 하지만 사업에서 제외됐대. 제외됐어. 그럼 불상 땅이죠. 조그만 끄트머리 꼬다리 땅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를 막 진지하게 승인받아라 이러면 이제 힘들잖아. 그래서 의결 승인 없이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합병 때문에 조금 바꾸겠다. 사업에서 제외돼서 축척만 좀 바꾸겠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승인, 의결 둘 다 받을 필요가 없다. 요게 이제 종종 출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문으로. 승인을 요한다라고 바꿔내기가 좋기 때문에 지문 내기가 좋아가지고 자꾸 내는 거예요. 엄청 특별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내는 건 아닌데, 문제 내기 딱 길이가 좀 적당해, 지문에.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쪼가리 땅은 의결 승인 필요 없다. 이렇게 외우세요. 쪼가리 땅은 의결 승인 필요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승인을 받았대요. 승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 승인 받으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 승인 났으니까 지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시행공고 언제 하냐 그러면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한다. 그죠? 시행공고는 며칠 동안 한다?
승인을 받고 바로 공고 들어가죠. 여기가 지체없이에요. 여기 지체없이. 그리고 공고를 했다라고 하면 며칠은 해야 돼? 20일 이상 해야 돼. 20일 이상.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올게요. 공고한 그날 있잖아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그렇죠? 자, 30일 이내.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를 소관청이 설치한다고 X죠. 자, 소관청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게 돼 있어요. 자, 소관청이 설치하면 소유자들이 가만 안 있어요. 소관청 구청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야, 네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러면 가만 안 있겠죠. 그러니까 소유자들더러 직접 설치하게 규정을 준 겁니다. 대신에 세월 없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30일 정도 준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30일이냐?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부터 30일이네. 자, 어디다 설치하냐?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다 설치하는데 항상 축척 변경의 현재 시점은 시행 공고일 현재예요. 이때 기준으로 그날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돼 있다. 됐죠? 요 문장이 문제는 너무너무 좋아요. 문제 낼 거리가 되게 많아. 일단 주어를 바꿀 수 있죠. 소유자나 점유자를 소관청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소유자, 점유자를 그대로 내도 의심스러워 이게. 아니 점유자가 설치한다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너무 좋아. 옳게 내도 헷갈리고, 자 틀리게 내도 헷갈리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30일이거든요. 30일 이상 아니라 30일 이내잖아요. 요것도 출자인 입장에서는요. 30일을 그냥 줘요. 30일을 안 받고 20일, 15일을 안 받고 이거를 그대로 줘야 딴 걸 건들 수가 있어. 그럼 30일 보고 수험생들이 확 가요. 30일 아는 거 나왔다. 그러면서 확 가. 그러니까 딴 거를 못 봐. 그거 노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날짜가 나오면 이거 딴 데 또 뭐 함정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요 문장이 그거 만들기가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정말 어렵게 내면요. 자, 언제 기준이냐? 시행 공고일. 공고일, 시행 공고일을요. 청산금 결정 공고, 확정 공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 시작할 때 기준이에요. 시행 공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돼 있다. 자, 이 경계점 표지를 왜 설치할까? 자, 경계점 표지를 왜 설치하겠어요? 이거를 설치해야 요걸 가지고 측량을 해. 표지가 설치가 돼. 말뚝을 박아야 그걸 가지고 측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측량을 이제 소관청이 하게 돼 있죠. 자, 소관청이 자, 뭐 한다 그랬어요? 측량 하겠죠. 측량을 여기서 설치한 그 경계점 표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축척으로 더 정밀도가 높게 도면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측량하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집어는 어떻게 붙여요? 집어는 어떻게 붙여요? 집어는 어떻게 붙여요? 자, 도시 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한다. 그죠? 예, 좀 전에 했었죠? 번쩍 행사. 이거 본본으로 붙인다. 그걸로 가는 거 이게 준용한다. 자, 지목은 뭐 용도별로 조사를 하겠고요. 자, 면적 경계 좌표 요거는 측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 거 그거 기준으로 측량한다. 그렇죠? 자, 측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적입니다. 면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땅 주인들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하나하나 따져야 돼. 하나하나 따진다. 이거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해요. 지번별 조서는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이 소리예요. 지번별로. 예를 들어서 10번지는 자, 원래는 200제곱미터였었는데 자, 측량을 해보니까 300제곱미터가 됐었대. 그럼 플러스 얼마? 플러스 100 이렇게 된 거죠. 자, 11번지는 400제곱미터였었는데 측량해보니까 350이 됐대. 마이너스 50. 이게 뭐예요? 증감 면적. 증감 면적이 뭐라고요? 변동상. 요거를 하나하나 쓴다고, 지번별로. 몇 번지 플러스 몇 번지 마이너스 하나씩 쓰는 거, 요게 이제 증감 면적이 들어가는 거죠. 증감 면적. 요거를 쓴 거를 지번별 조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면적에서 요 면적으로 간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간 거잖아요. 자, 이거는 언제 면적이요? 옛날. 요거는 새 이러면 안 되잖아. 법에다가 옛날 거 새 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면적 새 면적을 멋있게 얘기해야 돼요. 자, 옛날 면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사 면적. 옛날 면적. 새 면적은 뭐라 그래? 측량 후 면적. 요거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 면적이 언제 기준이에요? 시행공고일 현재 기준이에요. 그죠? 이거를 축척 변경 신청일 현재 그럼 틀리는 거예요. 축척 변경 신청일이 아니라 시행공고일. 요거 문제 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번별 조서 여기다가 빵꾸를 뚫어요. 지번별 조서 여기다가 빵꾸를 들어가지고 이거 뭐 들어가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맨날 외웠던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런 거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번별 조서 이렇게 싹 집어넣는 거죠. 그럼 변동사항이 하나하나 나왔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번지별로 하나씩 썼단 말이죠.
그러면 자 10번지 소유자한테 돈을 줘요, 뺏어요? 10번지 소유자한테 돈을 줘야 돼, 뺏어야 돼? 뺏어야지. 자 11번지 소유자한테 돈을 줘야지. 줘야죠. 자, 돈 얼마 줘? 걔한테 얼마 줘야 돼? 50만 원? 그 땅값 10,000원이요? 네? 자, 얘한테 얼마 뺏어? 100만 원? 자, 얘도 땅값 10,000원이요? 그래서 문제는, 자, 이 증감 면적만으로는 돈을 얼마로 계산할지 알 수가 없어. 싼 땅도 있고 비싼 땅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평당으로 안 따지고요. 제곱미터당으로 따져요. 제곱미터당. 그래서 번지별로 1제곱미터당 얼마냐를 따져줘야 돼. 자, 요거 누가 결정해요? 요거 소관청이 결정하면 또 욕먹어요. 욕먹으니까 이제 청산 절차 들어가는 거죠? 자, 청산을 해야 되지만, 자, 반드시 청산하는 건 아니고요. 청산을 안 하는 게 두 개 있어. 청산을 안 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허용 범위 이내일 때, 또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말자라고 합의가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청산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청산을 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땅값이에요. 땅값. 자, 땅값 그럼 멋이 없잖아. 자, 땅값을 멋있게. 집원별로 제곱미터당 금액 이렇게 얘기해요. 집원별로 1번지, 2번지, 3번지별로 자 1제곱미터는 얼마짜리, 1제곱미터는 얼마짜리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를 집원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정하면 안 되니까 자 미리 조사를 좀 합니다. 자 미리 조사를 누가 한다? 조사를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요. 땅값을 조사해서 바로 결정하면 욕먹으니까 어디로 보내? 위원회로 친구들한테 보내. 그래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의결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번지는 1제곱미터당 5만 원이다. 이럴 수 있죠. 네. 자, 11번지는 1제곱미터당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됐죠? 1제곱미터 5만 원, 500만 원. 이 땅값이 비싼 땅, 싼 땅 있잖아요. 이 1제곱미터당 금액을 자, 여기 증감 면적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돼. 곱하면 너는 얼마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를 곱하여 결정한다. 자, 집원별 제곱미터 금액을, 자, 어디다 곱해요? 필지별 증감 면적에. 두 개를 어떻게 한다? 곱해서 결정합니다. 네. 결정했으면 너는 뭐 500만 원, 넌 1,000만 원이 나오겠죠? 네, 그거 비밀이에요, 공고예요? 공고해야죠? 공고. 자, 이 공고를 청산금 결정 공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청산금 결정 공고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1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면 소유자들이 와서 맨날 게시판 봐야 안 봐요? 소유자들이 나는 얼마 내나? 가서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죠? 그러니까 공고는 하되 공고 1로부터 20일 이내에 너 돈 내. 자, 너 돈 내. 자, 너 돈 내 뭐라 그래? 나쁘거지. 자, 돈 받아가라, 뭐라. 수령통지. 자, 요거 며칠 이내? 20일 이내입니다. 그죠? 적어도 20일 전에는 이제 알려주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언제부터 20일이에요? 청산금 결정 공고한 날부터. 청산금 결정 공고 1로부터 며칠?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자, 500만 원 받아가세요라고 왔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뭐라고요? 이의신청해야지. 또 덥석 받아, 뭘. 500만 원 받아가세요. 5천만 원,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자, 이의신청 누구한테? 뭐라고요? 네, 지적소관청. 자,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 그죠?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청에 따집니다. 소관청 곤란하죠? 곤란하면 어디로 보내? 예, 친구들한테 보내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갔다 올 때 또 1개월이에요. 자, 소관청이 어디로 보낸다? 위원회를 보내서 거기서 심의결 받아오는 게 또 1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1개월 두 번 나와요. 우리가 이의신청하는 거 1개월, 들어가서 결정져서 나오는 거 1개월이에요. 자, 우리 만약에 100만 원 내세요. 그럼 어떻게 해? 100만 원 내세요. 어떻게 해? 내고 말아? 어떻게 해? 이의신청 똑같아요. 납부고지 수령통지 둘 다 똑같이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도 다 끝났고 할 수 없어. 그럼 내야 되겠어. 그러면 6개월입니다. 자, 납부고지를 받았으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네. 그죠? 자, 소관청이 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고지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6개월이에요. 자, 소관청이 우리한테 돈 줄 수 있죠? 그럼 소관청은 통지를 했어, 받았어? 했어. 소관청이 우리한테 통지했잖아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네. 자, 우리한테 지급하면 우리는 수령하겠죠? 그리고 둘 다 6개월인데 하나는 받은 날, 하나는 한 날. 그죠? 요거는 주어 보시면 돼요, 주어가 여기 납부고지를 받았으니까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고. 자, 소관청이 받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소관청 통지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우리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둘 다 6개월이죠. 합쳐서 6611. 자, 외우세요. 6611. 예, 납부 지급은 6개월이고 이 신청은 1개월, 1개월. 그랬죠? 그래서 6611. 자, 그 다음에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자, 공탁소에 갖다 주고 받아와라 라고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줬다 이 소리죠. 자, 이 신청도 안 하고 돈도 안 내. 어떻게 해? 징수. 돈도 안 내면 징수하는 거고 안 받아가면 공탁하는 거고. 그랬더니 돈이 남아. 그럼 누가 먹어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먹는다. 이거죠. 예.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렇죠? 자, 지방자치단체 수입 또는 부담으로 한다. 자, 만약에 돈이 나오면 소유자한테 정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지자체가 알아서 합니다. 자,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자, 다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 다 끝났으니까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자, 확정 공고 내용에다가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정 공고에다가 어느 동네에 축척이 바뀌었는지. 그죠? 자, 조서가 2개 있어요. 예.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다 넣어줘야 돼요.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예요. 시행 공고에다가는 얘네들을 넣을 수 없어요. 시행 공고할 때 이런 게 없지. 그죠? 다 끝나고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 공고에다가는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그리고 최종 축척이 얼마가 됐다 이제. 요거를 이제 마무리로 딱 써주면 확정 공고가 다 됩니다. 요걸 포함해서 확정 공고는 날짜가 없어요. 그냥 지체 없이 확정 공고했죠. 자, 그러면 지적 공부에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고했으면 자, 이제 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확정된 내용을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이제 장난칠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했으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한다고 X죠. 딱 거꾸로 들어가면 그래도 돼요, 이게. 확정 공고가 먼저 나는 겁니다. 확정 공고가 됐으면 이때 토지 이동이 된 걸로 본다라고 간주를 해주게 돼 있어요. 원래 토지의 이동이라는 건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 때인데 이거는 확정 공고 때 미리 땡겨가지고 법적으로 마무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 정리는 차근차근 물리적으로 천천히 해라라고 순서를 바꿔준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끝났어. 그러면 지번이 바뀔 수가 있고 면적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등기소에 얘기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그래서 이후에는 등기소에 촉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등기소에 등록하고 나면 등기소에 촉탁을 해줘야 된다. 그죠? 자, 토지 표시가 바뀌면 등기소에 촉탁을 해줍니다. 자,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촉탁하니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얘기 좀 해보죠. 자, 친구들 5명에서 10명의 친구들로 구성하고 돈 많은 애, 토지 소유자. 자, 공부 잘하는 애, 전문지식 가진 자. 누가 더 세요?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소유자로 한다. 그죠? 10명의 2분의 1은 몇 명? 5명이죠. 그래서 동네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다. 위원으로 넣어주게 돼 있죠. 네. 그 중에 제일 이쁜 애, 위원장. 자, 위원장은 그 중에 소관청이 지명한다. 뭐겠죠? 뭐, 이뻐야 돼요, 요즘은. 그렇죠? 자, 위원회에서 뭐 하냐? 심의 의결. 이 쉬운 말로 하면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소리예요. 심의 의결. 회의에서 결정한다. 일방적으로 막 독재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게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럼 축적변경위원회는 자, 무슨 내용을 회의하냐에 대해서 4가지를 써놨는데요. 되게 쉬워요. 소관청이 결정하기 곤란한 것들 있죠? 맨 처음에 할까 말까. 계획 세울 때. 할까 말까. 이때 이제 위원회에서 한번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돈이야, 돈. 청산금 결정할 때, 자, 지번별로 이 땅은 5만 원, 이 땅 500만 원, 이거 결정하는 거. 요거 소관청이 조사해서 위원회로 넘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열받아서 이의신청하죠? 그것도 넘기게 돼 있잖아요. 그 밖에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맡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축적 변경 관련된 곤란한 사항들만 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이쁘게 4개니까 문제 되기 딱 좋아요,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났습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해서 축척 변경 이론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세요. 예. 자, 30회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회 때쯤에 저는 되게 이거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안 나왔어요. 20회쯤에 안 나오다가 30회 넘어오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는 제가 계속 엇발질했는데 요즘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재작년에는 정말 손도 못 대게 났어요. 엉뚱한 거 정말 뭐 규정 중에서도 저희 안 보는 걸 가지고 출제하기도 했었는데 그거 한 번 빼놓고는 계속 예측 범위 내에서 다 외우면 다 맞출 수 있게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방금 설명드린 범위 내에서 분명히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자, 축적변정위원회는 자, 위원장 다 포함해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요거는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습니다. 지적위원회 축적변정이 다 똑같이 과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정적수죠. 자, 축적변정위원회는 친구들 몇 명? 5명에서 10명의 위원이죠. 요거는 모든 위원회 다 똑같아요, 이것도. 위원회 3분의 1을 소유자로 한다 아니라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하게 돼 있고, 그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그 5명의 인원 전원다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랬죠. 자, 위원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 전문 지식 가진 사람. 자, 돈 많은 애, 소유 소유자. 자, 공부 잘하는 애, 전문 지식 가진 자. 소관청 친구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애하고 공부 잘하는 애. 그죠? 예. 자, 제일 이쁜 애, 위원장 그랬죠. 자, 다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관청이 지명한다. 여기 돼 있죠, 지명. 그다음에 첫 번째, 축적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하기 위해서 소관청에 위원회를 둔다. 그랬죠. 소관청 친구들이다. 그랬죠. 그럼 시도지사 친구들은 누구요? 시도지사 친구들은 지방 지적위원회. 장관 친구들은 중앙 지적위원회. 거긴 지적위원회. 여기는 축적변정위원회예요. 자, 지적위원회는 좀 이따가 맨 마지막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소관청이 축적변정 측량을 했대. 기준점을 가지고, 자, 경계점 표지를 가지고 측량을 했대. 그러면 면적이 옛날 면적과 새 면적이 있어요. 옛날 면적, 새 면적. 자, 옛날 면적 뭐라 그래? 옛날 면적 뭐라 그래요? 네? 자, 축적변정 신청이 현재 틀렸죠? 언제? 시행공고. 언제 기준은 시행공고.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무상 면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 면적, 측량 후 면적. 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증감 면적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증감 면적 어디다 써?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 틀렸어요. 뭐라고 해요? 지번별 조서. 그죠? 자, 지번별 조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쓴다라고 했죠? 지번별 조서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어요. 두 군데가. 이 시험 당일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해설 바로 달잖아요. 해설 달고, 뭐, 답안지 바로 내야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결혼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달려가가지고 난리가 나요. 저는 이제 점심 먹고 늦지막히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밥 먹고 가면 이제 민법하고 결혼 선생님들은 이제 뭐 몇몇 분은 모여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리고 민법 결혼 서로 표정 보면 뭐가 어렵게 나왔구나 그런 느낌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개사법, 공법 막 선생님들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천천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 어때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공시법 문제가 샥 날라옵니다. 직원들이 시험 보러 들어가거든. 나오자마자 딱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샥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 직원들이 막 출력을 쫙 뽑아가지고 막 들고 들어오면 이제 막 푸는 거야. 이제 막 풀어. 그냥 풀면 안 돼요. 이제 법적 근거 다 찾아가면서 근거 다 찾고 바로바로 해설 딱 넣을 수 있게 다 해야 되니까 바쁘거든. 다만 찍는 게 아니야. 이게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딱 찾아야 돼요. 찾아가면서 이제 정답 딱 달고 해서 쫙 만들고 이렇게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는데 답 다 찍고 이제 해설 강의 딱 들어갈 때 되면 5시 한 50분 정도가 돼요. 그럼 6시가 딱 되면 가다방이 나와. 그러니까 10분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다방이 나오는데 그 전에 10분 전에 푼다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네이버 밴드나 뭐 이런 데다가 답이 뭐예요? 라고 올라옵니다. 10분만 기다리세요. 이럴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축적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좀 빠뜨리는 게 있어요. 뭘 빠뜨리냐. 자, 여기 보시면 토지 이동 현황 조서 이 뭐야? 지번별서. 또 딱 틀렸다. 뭐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놓친 거야. 놓쳐가지고, 그죠? 다음번에 이제 원고 써야 되니까, 원고 써도, 이것도 틀렸는데?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바꿔 써야 되는데, 우리 이제 직원들이 타이핑을 또 해야 되거든, 타이핑.
타이핑 쫙 연락 타이핑 하다가 또 오탈자 나오고 또 난리가 납니다. 이것도 다 찾아가지고 잡아야 돼요. 그런데 못 잡아놓으면은 이제 교재 들어갈 때 오탈자하고 해설이 반영 안 된 게 들어버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찾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저희도 당장 막 해설 강의한다고 막 찾을 때 놓치는 게 있어. 지문 하나에 2개 정도 틀린 게 있으면 둘 다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완벽하게 답을 찾아낸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되게 이제 열심히 하면 뭐 만점 받는 분들 계신데, 만점 받는 분들한테 뭐 물어보면 또 몰라. 그러니까 다 안다고 만점이 아니야. 운이 정말 지독하게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가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모든 내용이 체계적으로 머리에 탁 들어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시험 보다 보면 어떻게 운 좋게 이제 합격하고 나오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요즘 스트레스 받는 분이 너무 많아. 날도 더운데요. 그죠? 점수는 안 나오고 옆에는 꼴보기 싫고 막 이러니까 가족들도 다 싫고 막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일단 틀리긴 틀렸는데 2군데나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4번.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뭐 하죠? 20일 이내. 자, 청산금 결정 공고는요, 그 공고 자체가 15일 이상 하는 거고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뭐 하는 거예요? 납부고지, 수령통지. 요게 20일 이내예요. 자, 납부지급이 완료됐대. 그럼 지체 없이 확정공고. 확정공고는 앞뒤로 다 지체 없이요. 확정공고 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지적공부를 정리 또는 등록한다. 등록. 그러면 자, 확정공고가 먼저예요? 지적공부 정리가 먼저예요? 확정공고 먼저예요. 확정공고하고 지체 없이 지적공부 정리하고. 자, 그 다음 뭘까?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은 등기소에 또 촉탁까지 넘어갑니다. 이건 짜자작 가는 거예요. 지체 없이 짜자작 가는 거예요. 자,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그 다음은 짜자작이에요. 자, 납부지급이 완료됐다. 제일 중요한 게 끝났잖아요. 돈이 끝났잖아. 그러면 얼른 공고하고 장부 정리하고 등기소에 알려주고 짜자작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축적 변경에, 자, 큰 뼈대가 공고 몇 개? 시행공고. 그죠? 또, 청산금 결정공고. 또, 확정공고. 자, 공고 3개를 외우셔야 돼. 공고 3개. 자, 시작하고 돈 계산하고 끝나. 그죠? 그렇죠? 자, 시행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20일 이상. 자,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 설정한다. 청산금 결정공고는 15일 이상. 자, 며칠 이내? 20일 이내. 방금 본 거 20일 이내. 그러면 확정공고는 지체 없이. 앞뒤로 다 지체 없이요.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공고. 확정공고하고 나면 지체 없이 지적공고에 등록. 그러고 나면 등기소에 촉탁.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고 몇 개? 3개. 아쉬워요. 시작하고 돈 계산하고 끝난다고. 시작하고 돈 계산 끝나고요. 자, 20일 이상 30일 이내, 15일 이상 20일 이내. 그죠? 하나 더 하자면 이후로 6611 나옵니다. 6611. 그리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지체 없이 지적 공고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0, 30, 15, 20, 6611 끝이에요. 20, 30, 15, 20, 6611. 그래서 전체 구조가 이거 끝납니다. 이전에는 자,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죠? 위원회 친구들의 의견을 받죠? 그 다음에 시도사한테 승인 받죠? 요거 나오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예요. 승인 나오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끝. 그래서 동의 의결 승인 공고 20, 30, 15, 20, 6612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 반복해서 하시면 전체 틀이 잡히니까 책을 읽으실 때 구석구석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이 틀이 안 잡히면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지적 정리로 넘어가는데요. 자, 지금까지가 봤던 토지 이동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 변경 신청, 바다로 된 토지 말소 신청, 축척 변경 신청 누가 해요? 소유자가 어디다 해요? 소관청한테. 분할 신청, 축척 변경 신청 다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다른 애들이 대신 해주는 경우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신한다, 대위 신청.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의 특례. 2가지가 있는 거죠. 자, 대신한다는 건 게을르니까 대신하는 거 안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이건 특례는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소유자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거야. 그죠? 우리가 특별히 사업 시행자가 전담해서 할 거야.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이건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 공주국채가 한다. 공주국채. 자, 공주국채. 보이시죠? 자, 공주국채. 자, 공주는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게을러. 자, 내가 안 하면 남이 해줘. 이게 공주국채 대위 신청인데 문제는 공주국채만 외웠다고 끝날 게 아니에요. 자, 공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나서서 대신한다. 주가 뭐야? 주가 뭐냐니까 주차장 그러더라고. 자, 주성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주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좋은 점은 관리인이 있어. 관리인. 단독주택은 내가 관리하는데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있어. 관리인 없으면 대표자를 뽑아. 자, 또는 사업시행자, 이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국가나 지자체는 장이 있죠. 행정기관 장, 지자체 장이 대신하고요. 채무자가 망했대. 그럼 누가 나서요? 채권자가 나서는 거죠. 예, 채무자의 땅을 채권자가 대신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주국채는 대위 신청이고요. 그다음 도시개발사업에 특례가 있습니다. 자, 이 도시개발사업은 등으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등. 이거 시험에 못 내거든요. 도시개발사업 등 그래버리면 별도로 각종 개발사업, 정비사업, 조성사업이 많아. 공법에 조성사업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조성사업이 한 열 몇 개가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은 제가 일부러 안 써요. 그죠? 예, 그러면 걔네들을 쭉 등자 붙은 걸 가지고 출제를 할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걸 하나 내더라고. 어떻게 더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도시개발사업 또 농어촌 정비사업, 무슨 조성사업 쭉쭉쭉 쓴 다음에 아닌 것은 내. 아닌 걸로 뭘 낼까요? 아닌 걸로 낼 게 없잖아. 아닌 걸로 뭘 냈냐면, 자, 지적 제조사 사업을 내더라고. 지적 제조사 사업. 자, 뒤쪽에 가시면 지적 측량 있죠.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 있죠. 측량. 자, 측량의 종류가 있죠. 측량의 종류. 측량의 종류가 있죠. 그 중에 특이한 거 뭐 있어요? 지적 제조사 특별법에 따른 제조사 측량이 있죠. 여기 이 특별법에 따른 제조사 사업은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랑 다른 거잖아요. 완전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은 해가지고 얘를 답으로 대자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거는 거기 도시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치사 빤스야, 진짜. 예, 자, 막 머리를 굴렸다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 사업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각종 개발 사업이 많다. 근데 얘는 상관이 없는 거다. 요거 하나만 자, 미리 좀 생각해 놓으시고, 그런 문제는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사업 등 그랬으니까 등에 해당되는 사업은 많다. 그런 사업들은 전부 다 자, 신고를 하는데 착수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요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이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가 3개 있어요. 착수신고, 자, 변경신고, 완료신고를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자,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합니다. 자,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합니다.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안 써놨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자, 신고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 장난치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소관청한테 신고하는 걸 시도지사에게 한다면 틀려요. 그 다음에 15일 이내 하잖아요. 이걸 10일로 바꿨습니다. 10일 안 돼요. 10일. 자, 이거 시도지사한테 신고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되는 게 딱 좋기 때문에 소유자가 하면 안 돼. 사업시행자가 해야 돼. 사업시행자가 소관청한테 신고합니다. 신청 아니야. 신고해, 신고. 그러니까 건들 게 되게 많죠. 소유자, 사업시행자 바꿀 수 있죠. 그죠? 신고를 신청을 바꿀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소관청을 시도지사로 바꿀 수 있고. 날짜도 바꿀 수 있고. 자, 건들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일 이내 사업시행자가 소관청한테 신고를 3가지를 할 수 있어요. 착수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요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를 손 떼어라.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자, 요 기간 동안에는 사업시행자가 북치구장구치고 하겠다. 그죠? 언제까지?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요. 예,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원하면, 자, 소유자가 원하면 소유자는 신청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달라고 요청만 됩니다. 시행자한테.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야, 내 땅인데 내가 좀 이거 좀 하자라고 요구하면 직접 못하니까 요청하면 사업시행자가 지장이 없는 한 신청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한 사항이죠. 근데 이 사업시행자가 망한 경우가 있어. 자, 사업시행자가 망했어요. 사업시행자가 망했으면 얘도 신청으로 못 오겠죠? 네, 그러면 보증한자나 입주예정자 얘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특례입니다. 자, 요거는 주택 건설 사업일 때는 아주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을 봐가지고 특례에 또 특례를 넣어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때 공사가 준공됐다라고 하면 토지 이동 다 된 걸로 본다라고 간주합니다. 이 말은 아직 장부 정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공사만 끝났으면 이걸로 다 법적으로 다 모든 게 끝난 걸로 해결하고 그리고 장부 정리는 천천히 하겠다. 라는 소리죠. 자, 이거를 착수된 때로 낸 적이 있습니다. 착수된 때 그럼 틀립니다. 착수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공사 준공된 때 토지 이동 된 걸로 봐주겠다. 여기까지죠.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자, 이 다음 지적 공부 정리가 들어가죠. 자, 정리는 두 가지로,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토지 이동 얘기했습니다.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 정리 결세요. 그죠?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대, 땅 팔렸대.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죠. 자, 이 두 개를 바꿉니다. 소유자가 토지를 합병했대. 무슨 결의서? 소유자가 토지를 합병했대. 무슨 결의서? 소유자가 토지를 합병했대. 소유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둘 다 내 땅이요. 그죠? 예, 그럼 합병이면 면적이 바뀌었겠죠? 그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면적이니까 면적. 가운데 경계 빼고. 그죠? 소유자가 그랬대. 아싸, 소유자.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노리고 하는 거예요. 예, 토지 이동인지 토지 표시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토지 이동인지 소유자인지.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권리 문제죠? 권리는 건등기. 자, 등기부 조사에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자, 분할, 합병, 축척 변경, 신규 등록 등등등 얘네들은 다 토지 이동이잖아요. 얘들은 측량도 하고 조사도 한단 말이죠. 조사나 측량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이 결의서와 지적 공부가 다르면 어떻게 해? 직권정정이에요. 예, 여기 직권정정사위 있었죠? 결의서 다르면. 자, 요거 불나서 없어졌어. 그럼 복구할 때 복구 자료가 된다, 안 된다? 복구 자료 된다. 자, 그때 두 번 나옵니다. 복구 자료에 해당한다라는 거. 예. 자, 지적 공부가 정리됐어요. 자, 정리 이후에는 등기소에다가 알려줍니다. 등기소에 알려준 거예요. 등기 촉탁. 그다음에 소유자한테는 알려줍니다. 소유자한테는 통지 이렇게 정리 후 절차가 두 가지가 있다. 정리 후 절차. 이때 기억하실 게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가지.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변경. 요거는 촉탁 사유 아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통지하는 경우는 소유자한테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후에 넘어가는 거고요.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건 소유자가 아니까 모르니까. 자, 직권 정리하면 모르니까 통지해 준 거예요. 그죠? 네, 또 다른 애들이 신청해 주는 거 두 개 있어요. 공주국채하고 특례. 자, 요 두 가지 경우는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쟤들이 네 거 해줬다라고. 그죠? 네. 자, 다음 이쪽으로 가시면 정리 대상 못했고요. 자, 소유자 변경 정리 보죠. 자, 소유자 변경 정리는 등기. 자, 소유자는 등기죠. 권리는 건등기. 자, 단 신규 등록은 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조사한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합니다.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를 등기관이 조사한다. OX. 그죠?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나왔죠. 자, 이렇게 등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토지 표시가 안 맞아. 등기부에 토지 표시가 표제부에 적혀 있는데 이게 지적 공부랑 안 맞아. 그러면 소유자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소유자 정리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토지 표시가 안 맞더라고. 그럼 소유자 정리 안 하고 거꾸로 등기소를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등기소, 니네 이거 저 토지 표시가 안 맞는다? 라고 거꾸로 알려주는 거를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다가 자, 토지 표시 잘못되다가 통지를 보내면 등기소에서는 이거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직권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오면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당장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 정리하고 보낸다 그럼 틀린 거예요? 정리할 수 없고. 자, 등기소로 먼저 보내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세트입니다. 이렇게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면 이런 조치를 취한다. 바로 정리를 하는 거지만 토지 표시에 안 맞으면 정리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완전 딴 얘기예요. 자, 3번은 완전 딴 얘기예요. 별도예요, 별도. 자, 이거는 소관청이 시작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선 등기소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고, 이건 소관청이 먼저 공짜로 등기를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소관청이 공짜로 등기를 열어보는 건 토지 표시가 궁금할까요? 소유자가 궁금할까요? 소관청이 공짜로 등기를 떼본다고. 등기를 떼보는 행위는 토지 표시가 궁금해요? 소유자가 궁금해요? 권리는 건등기. 그럼 등기 떼보는 건 뭐가 궁금한 거예요? 소유자가 궁금한 거예요. 권리가 궁금한 거야. 그럼 궁금해서 보니까 안 맞는데, 소유자가 안 맞는데. 그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지적공무 등기 두 개 소유자가 안 맞는데 소유자가 안 맞으면 뭐가 맞는 거예요? 등기 맞는 거지. 그럼 뭘 고쳐야 돼? 지적공무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자, 신청이요, 직권이요. 직권으로 정리하고 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둘 다 가능합니다. 무조건 직권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또 이쯤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3번. 그래서 1, 2번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3번은 별도예요. 요 색깔도 따로 써드렸죠? 요거 1, 2번 세트예요, 세트. 소유자 정리를 하는데 토지 표시 안 맞으면 이렇게 해라. 근데 이거는 소관청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등기를 공짜로 떼오는데 그때 소관청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후 절차는 이건 뭐 풀어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방금 보신 거 그대로고요. 자, 이후 절차는 촉탁하고 통지가 있습니다. 자, 촉탁 통지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기억할게요.